사람의 머릿속에는요, 지도가 있어요. 거창하게는 세계관, 가치관. 쉽게 말하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하는 겁니다. 나르시스트의 대화법을 알면 그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어떻게 대해야 하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나르시스트 대화법 알아봅니다. 쉬, 나를 위한 조용한 시간. 나르시스트의 대화 특징 첫 번째는 화려한 언변과 카리스마입니다. 나르시스트의 머릿속 지도는요, 우리하고는 참 많이 다릅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대화의 기본이 되어야 해요. 이들은 세상을 승자와 패자,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유명하고 부자고 인기 많은 승자와 별 볼 일 없는 루저. 승자가 되기 위해 이들은 옷도 잘 입고 매너도 좋고 시선을 끌기 위해 제스처도 아주 크고 표정도 다양합니다. 문제는 직장 상사처럼 매일 봐야 하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 심한 나르시스트인 경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의 심한 말과 비판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 루저로 만들어버리기 일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실체가 루저가 아니라 내 직장 상사의 사람을 보는 관점이 그렇다. 그러니 사실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런 말에 상처를 받지 말자. 바짝 정신 차리고 걸러서 들어야 합니다. 나르시스트와 직장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나 자신까지 스스로를 폄하하고 괴롭히면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지겠어요. 정작 나르시스트 직장 상사는 겉으로 보이는 만큼 완벽하지도 자신감이 넘치지도 않아요. 좋게, 멋지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아 보이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르시스트 상사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날씨처럼 변덕이 심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사람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회사 전체의 이익으로 봐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르시스트의 대화법 알아보고 있어요. 두 번째, 말 안 하기. 몇 시간, 아니 몇 날 며칠 동안 말을 안 해서 상대방을 아주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나 직장 상사가 며칠 동안 말을 안 해. 정말 속이 썩겠죠? 침묵으로 무시하기는 당하는 사람을 완전히 항복하게 만드는 기술이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입니다. 불리할 때 대화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분노를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냅두세요.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말을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절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나아질까? 하는 자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 장애이다. 분명히 아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대화법 살펴보고 있어요. 세 번째, 갈등 회피.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거나 수치심이 드는 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죠. 예를 들어 자기가 밀던 프로젝트가 실패해? 그러면 갑자기 그건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었다고 말을 하거나 회사 탓, 부하, 직원 탓을 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과나 설명을 하지 않고 대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죠. 언제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래 예민하게 우리 사이에. 이렇게 사건을 완전히 잊어버리거나 모르는 척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사과나 설명을 기대하는 사람을 오히려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또 슬그머니 방을 나가버린다거나 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들의 사고방식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죄책감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애가 너무 심해서 자신의 어떤 내부적 결함을 인식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러니 어쩌겠어요. 나르시스트 직장 상사의 이런 태도에 여러분 너무 자학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돌아서서 그 직장 상사를 위해 기도를 해주세요. 이 사람을 불쌍히 보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는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할 지혜를 달라고 힘들지만 우리 함께 기도해 보자고요. 나르시시스트들은요, 과장해서 말하거나 심지어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지만 완벽한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변에 흔한 이야기,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남자친구한테 받은 명품 목걸이를 막 자랑해. 그런데 사실은, 내돈내산, 짝퉁이야. 그런데 또 이걸 막 부러워하는, 나는 또 이거 뭐지? 나르시스트들은요,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 시김심, 질투, 이런 건강하지 못한 감정을 전염시킵니다. 건강하고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은 거짓말로 자랑을 하지 않죠. 또 우리도 이렇게 쉽게 남을 부러워할 일도 아니에요. 사실 이런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 건강하지 않은 관계, 이런 일은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쉽게 경험하는 일이랍니다. 직장에는요, 성과를 부풀리는 동료도 있고, 또 유명인 가운데서는 논문도 표절하고 학벌도 가짜고 심지어 사회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지도 않은 기부, 자선 행위를 선전하기도 합니다. 보여지는 이미지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 온라인에서 소비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 우리 제발 그런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기로 해요. 나르시스트들의 대화법 또 다른 특징은 바로 간접 대화입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을 두고 삼각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건데요.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자신은 쏙 빠져나가 버리는 수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목적에 맞게 메시지를 변경하거나 조작할 수 있죠. 제3자인 직원을 끼고 소통을 함으로써 필요한 사람과는 동맹을 맺고 아닌 사람에게는 중상모략. 그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자신은 좋게 보이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문제가 커졌을 때 희생자인 양, 동정까지 받으려고 해요. 이런 리더는요, 전체 이익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팀을 구성합니다. 너니까 함께 일하자고 하는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친하다, 특별하다는 느낌을 주죠. 이런 리더 밑에서 고생하는 직원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팀을 분열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채용 단계에서부터 잠재적 위험을 알아채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적인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스트의 대화법 알아보고 있어요. 6번째, 위협과 협박입니다. 변호사가 자랑인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소송,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데 이들은 이것을 이용을 하죠.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에게 도전하는 사람 누구에게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아요. 치면 또 항소한다? 결국 집요한 소송에 상대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듭니다. 실제 소송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나르시스트들은 상대를 위협하고 협박해서 제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우리 부서장이야. 이거 어쩔? 그 안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을 연구해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연대해서 이 문제를 크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선택지가 늘어날 겁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라는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부디 자유로워지시길 바래요. 나를 위한 조용한 시간. 함께하고 싶은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